이제 불과 얼마 사이에 이제 대출 이자들이 대폭 늘었습니다.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사이에 0.34%, 그리고 이제 뭡니까 전세 대출은 0.16, 그리고 마이너스는 0.11 가량 올랐답니다. 이게 한 달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우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거고,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아마 가상금리는 부과될 것 같습니다. 결국은 바들세리 시대에 이 경기 대응 와중 자본 정리, 충당금 적립을 이유로 해서 이제 금융권들이 시중금리를 계속 올리는 겁니다. 어차피 이제 금융당국에서 대출도 중단하라고 했겠다. 이제 대출을 최소화하려면 이제 금융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뭡니까? 이제 가상금리 부과시켜서 대출을 이제 최소화시키려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금 치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사람들은 대출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. 무리하게 대출을 내서 잔금 치르고 입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시대입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뭐가 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,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. 너무 많은 빚으로 너무 과도한 부채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. 이제는 이제 털어야 될 때가 온 거죠. 이제 감당 못하고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, 빚으로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, 그들의 자산이 이제 빼앗길 시점이다 라고 보면 맞습니다. 고소득 중상층들이 무리하게 5억, 7억, 10억 이상씩 빚을 냈죠. 그들의 빚이 이제 부메랑이 돼서 그들을 씹어삼킬 겁니다. 2025년 이 말 빠르면 늦어도 2026년, 27년쯤에는 그들이 대거 이제 힘겨워지는 때가 온다라고 봐야죠. 2011년 이제 하우스푸어 사태 때 몇 년간 그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. 그리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교훈을 얻은 게 아니라 더 이제 큰 탐욕과 더 큰 욕심을 부려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. 2021년 대비 2024년에 부채 금액의 액수도 이제 2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, 이게 참 뭔가 싶은 거죠. 대출 금리도 그때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가량 오른 거죠. 2%대이던 게 지금 한 4%대이니까요. 대출 금액도 한 2억 7천에서 한 5억 4, 5천으로 늘었다고 합니다.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, 뭐 돈 많이 벌었다,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,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. 그들의 생각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보통 사람들, 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확실한 건 무리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당수의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지내는 거죠.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고 모두 다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각자 판단 결정을 하는 거니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? 돈 버는 것도, 돈을 깨먹는 것도 그들 개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앞으로 이 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매달 몇만 원씩 오르는 거죠. 한 달에 2만 원에서 한 5만 원 사이 찔끔찔끔 오를 겁니다. 근데 당장에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죠. 대출이자 120만 원 내던 사람들이 123만 원 내고 125만 원 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한 6개월 지났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120 내던 게 한 140대 있는 거고, 또 6년 지나면요, 6개월 지나면요, 120이던 게 140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뭐 한 160, 170 되는 거고, 1년 더 지나면 분명히 120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한 200만 원 돼 있는 거고 220만 원 돼 있는 거죠. 그렇게 서서히 올리면 이제 서서히 힘들어하고 서서히 이제 목이 쫄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걸맞게 이제 적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.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더 허덕이며 일하며 이제 앞만 보고 살게 되는 거죠.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죠.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두려운 얘기이고 겁나죠. 무섭습니다. 근데 그런 것조차도 또 하다 보면 적응하고 살죠. 희한한 겁니다.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적응하고 지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
감지덕지하다라고 지내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그냥 폭삭 망하면 이제 채권자들도 어떻게 못하니 이제 한 방에 아니라 조금씩 이제 젖어들게끔 해서 이제 가상금리를 매겨서 더 부담하게 시키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그들의 속셈이고 그들의 수법인 것 같습니다.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빚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. 그걸 모르는 이들은 돈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빌리다가 이제 잡힌 물고기 되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현실이 더 빡빡해질 것 같습니다. 결국 소비가 줄어들고 내수가 침체되고 한다는 게 그게 빈말이 아닌 겁니다. 그들이 그렇게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며 우리 사회를 더 어둡게 만들 것 같습니다. 대출 이자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. 그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? 내수 침체와 이제 경제 성장률 저하, 그리고 이제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이 정체되어 있는 사회를 더 오래 지속시킬 것 같다라는 겁니다.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고 주변을 둘러보면 나이 든 사람들만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이제 암울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될지, 우리가 어떤 각오,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지를 잘 좀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겠다, 좀 더 단단한 마음으로 지내겠다라고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지낼 때,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, 그때 우리네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. 험난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두려워하고 겁내고 염려하며 좀 아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. 그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사는 게 참 녹록지 않습니다. 수월하지 않다라는 거죠. 이런 험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또 우리의 아이들에게 또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보다 나중에 좀 더 나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우리가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올바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. 투기하고 한탕해가지고 이 부동산 갭 투기해가지고 수십억 벌었다라고 가시하고 드러내는 그런 쓰레기 같은 모습 말고 있잖아요.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리고 일해서 저축하고 사는 이 우직한 사람, 바보 같은 사람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.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입 벌리면 엄마가 입에다 떠먹여준다, 뭐 이런 느낌 말고 있잖아요. 스스로 고민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면서 뭔가를 성취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또 실패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또 다시 또 도전하는 또 의지도 내보이는 그런 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쪼록 그런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또 좀 더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태도로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상입니다.